그 다음에 num1에는 10이 들어있어요. 1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new person을 했기 때문에 객체 세상에 힙에 두 개의 객체가 생길 겁니다. 두 개의 person 객체가 생기겠죠. age, name, introduce. 그렇죠?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모컨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리모컨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um2에는 우리가 뭘 넣었어요? num1을 넣었죠. num1이 뭔데? 10이잖아요. 10이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어 하나를 딱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num1, num2는 원본이고 p1, p2는 참조다. 참조를 이제 영어로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 num2는 num1을 넣었으니까 얘네 둘은 같은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num1을 num2에 대입을 했죠. 그래서 num2에다가 20을 넣어요. 그렇다고 num1이 20으로 바뀌진 않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num2는 num2고요. 그렇죠? num1은 num1입니다. 어디 갔어 이거? 잠깐만요. 다시. 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um1을 num2에 넣는다고 해서 num2가 num1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num1이 있는 숫자가 복사돼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um2에 다시 20을 넣는다고 한들 그냥 여기에 그냥 20이 들어오는 것 뿐이지 얘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각자 이제 서로 다른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P1에다가 P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P1이 누구였죠? P1이 20살 홍길동, P2가 30살 이순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P1이 P2가 뭐 복사가 돼가지고 P2가 누구였죠? 이순신. 이순신이 2명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P1 이순신, P2 이순신이 있겠네요. 그래서 P1 이순신을 이제 제가 이순신 2명일 필요 없으니까 뭐라고 할까? 문법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럼 제가 분명히 P1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P1.name 하면 임꺽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P2는 제가 건든 적이 없습니다. P2는 이순신이 맞아요. 자, 근데 이순신 안 나오고 임꺽정으로 나와요. 그죠?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뭐지? P2를 난 건든 적이 없는데 왜 임꺽정으로 나오지? P2는 제가 여기서 이순신을 했잖아요. 바꾼 건 분명히 P1인데 P2까지 바뀌었다 라는 거 일단 현상을 보시면 되고요.
고전적인 예제를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계적해, 고양이.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프로그램은 현실 세계랑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 세계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사고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물농장을 만들고 싶다. 그 중에서 인간이랑 가장 친숙한 개랑 고양이를 만드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동물들도 뭐 나이가 있을 거고 뭐 품종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능도 있을 건데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짖다, 여기도 카인드가 이제 뭐 종류 뭐 이런 거라서 품종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요.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죠. 자, 원래 이거 클래스 다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설명할 때는 이렇게 붙여서 할게요. 네, 자, 두 개의 이제 동물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 그 자바 세계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제 객체화 시켜야겠죠. 요 이미 아시겠죠? 어떤 이미지. 요거 딱 했을 때 그림으로 이미지로 그려져야 좋습니다. 힘 영역에 도구가 하나 생기고 작은 D1이라는 변수에 그 도구랑 연결된 리모컨이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해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D1 점 바크 이렇게 하시면은 연결된 객체가 작동을 하는 거죠. 뭐 캣 야옹.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우리가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이제 중복이 되게 큰 죄예요, 죄. 큰 죄고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거의 모든 문법이 있죠. 다 중복을 없애는 방향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중복을 없애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싶다. 그럼 중복되는 코드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시면 일정 수준 이상의 코딩 실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쓰기 싫어서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거 자, 이렇게 동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움직이다, 숨쉬다, 무브 같은 것도 만들어줄 수 있고. 자, 동물이기 때문에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 자, 근데 뭐 개만 동물이 아니라 고양이도 동물이니까 얘도 똑같이 숨쉬거나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도를 한 거죠. 자, 개랑 고양이는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로서 공유하는 같은 기능도 있겠지만 개만의 고유 기능과 고양이만의 고유 기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동물로서 개와 고양이가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숨쉬다, 움직이다. 그리고 개만의 어떤 특질, 짖는 거, 고양이만의 특질, 야옹거리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의도를 잘 파악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물로서 개와 고양이가 동물로서 공유하는 기능,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숨쉬다랑 움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해봐요. 이거 똑같아야 되죠. 어떤 동물로서의 특질을 전혀 넣지 않고 동물로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중복 아닌가요? 요거랑 요거는 같은 기능이죠. 같은 기능이라는 거예요. 얘랑 얘랑 따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동물로서 숨쉬는 기능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동물로서 행하는 공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뭐 얘는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얘는 뭐 이렇게 한다? 안 돼요. 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이거는 개만의 특질이 되고 고양이만의 특질이 되는 거예요. 둘이 동물로서 공유하는 기능을 하려면 이 두 개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중복이죠. 여러분들 이거 바꾸면 이거 같이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면 이거 같이 바꿔야 돼요. 왜냐면 둘은 같은 기능이니까. 자, 그래서 중복이 발생했어요. 중복은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함수에서 중복되니까 코드에서 중복된 게 아니라 함수보다 훨씬 더 큰 단위인 클래스 차원에서 중복이 된 거잖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묶을 수가 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클래스 단위에서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중복을 이제 없애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이제 상속을 쓰는 겁니다. 자, 상속 말 그대로 물려주는 거고요. 도그랑 캣 두 개의 동물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더 상위 개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고양이, 개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요. 포유류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생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위 개념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범위를 선택해서 만드시면 돼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일단 애니멀, 동물이라는 얘기죠. 동물. 자, 그 다음에 개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동물로서의 공통적인 특질을 걷어냅니다. 걷어내요. 저도 걷어내고 동물의 특질이잖아요. 고양이만의 특질이나 개만의 특질이 아니라 동물의 특질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동물이라는 개념에다가 넣어주시고, 도그는 어떤 동물이라는 밑바탕에다가 개만의 특징을 살짝 얹은 게 개입니다. 고양이는 동물이라는 어떤 바탕에다가 고양이만의 어떤 특질, 제가 생물학자는 아니라서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모르는데 어쨌든 그거를 가르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특질만 여기다 넣어주시고 동물로서의 밑바탕은 애니멀로 빼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치 이제 조립을 하듯이 밑바탕, 동물이라는 밑바탕을 놓고요. 추가를 한다는 느낌으로 도구를 만들 때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이라는 클래스를 먼저 바탕으로 두고 그걸 확장시켜서 거기다 뭔가 더 추가를 해서 도구를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이 스탠즈 이렇게 개는 동물의 확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캣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익스텐즈라는 키워드를 쓰시고요. 애니멀. 고양이는 동물의 확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건 딱 뻔하죠. 여러분. 애니멀을 갖고 와서 요거를 여기다 붙여줍니다. 여러분이 붙이시는 게 아니라 자바가 알아서 해줘요. 마찬가지 캣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캣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자바가 캣은 동물의 확장이네. 그래서 일단 요거 가져와요. 그 다음에 거기다 요걸 얹어줍니다.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 작동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실제 작동할 때 이렇게 작동하겠죠. 요거를 우리가 넣는 게 아니라 자바가 나중에 넣어줍니다. 요거 보고. 자, 그래서 요거 실행만 해보고 쉴게요. 자, D1 도구인데 도구 클래스에는 브레스랑 무브가 없다. 요거 잠깐 지워보고 해보고. 무브라고 하면은 빨간 줄이 뜹니다. 도구는 무브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요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익스텐즈 애니멀 하게 되시면 무브를 할 수가 있죠. 움직이다.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게 상속의 기본적인 그 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상. (1번) 끝. 자, 2번. 새로운 오리를 만들어요. 게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오리의 종류를 좀 많게 하는 거죠. 캐릭터 늘리는 거죠. 청둥오리, 흰오리. 뉴 했는데 빨간 줄이 뜨죠. 이거는 클래스가 없어서 그렇죠. 클래스가 있어야만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청동오리라는 개념 당연히 클래스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자바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바는 청동오리가 뭔지 모른다. 알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2번도 해결. 힌트가 있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중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오리가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똑같이 날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날기 위해서 똑같은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중복이죠. 그래서 중복을 없애라. 상속이죠. 자, 여기서는 뭘 상속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오리라는 게 이 구체적인 오리보다 상위 개념이죠. 청동오리도 오리고요. 흰오리도 오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오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그 오리의 품종 중에는 뭐 청동오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상위 개념으로 삼고 얘네들은 오리의 일종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결. 자, 4번. 자, 이번에는 고무 오리를 만들래요. 좀 특이한, 기존의 오리랑은 좀 다른 특이한 오리를 만들라는 얘기고요. 고무 오리. 역시 클래스가 없으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4번 해결. 자, 5번. 자, 고무 오리가 기존 오리랑은 좀 다르게 다양성을 위해서 좀 다르게 날 형태를 좀 나는 형태를 바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오리는 이제 날개가 고무라서 날 수가 없게 해라. 이렇게 출력되게 하래. 자, 그러면은 고무 오리의 날다 메서드를 고쳐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무 오리 같은 경우는 날다라는 함수, 그러니까 메서드를 오리라는 부모한테 물려받잖아요. 이게 안 보여도 이렇게 안 보여도 실행될 때는 이게 물려받아져서 저한테 이렇게 실행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날다라는 메서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이렇게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 더 만들겠다는 뜻이죠. 부모가 물려주는 건 안 보이니까 일단 지우고 이렇게 날다라고 하면은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저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만하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메서드를 이거 함수를 이제 메서드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잡아야 돼. 이게 이제 날다라는 메서드인데 메서드를 부모가 물려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재정이 우리나라 말로 재정이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는 오버라이딩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핵심이에요. 요거 오버라이딩. 일단 용어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메서드 재정이 오버라이딩. 뭐 덮어 쓰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고무오리는 날다 메서드가 두 개예요. 두 개. 요거 하나랑 오리한테 물려받는 요거 하나.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메서드 재정이 오버라이딩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자, 헤엄치다. 우리가 오리발로 헤엄칩니다. 구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네들한테 헤엄치라고 하면 되죠. 빼도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헤엄도 치겠죠. 자, 그리고 고모기들도 헤엄치게 해야겠죠. 자, 근데 얘네들 그냥 헤엄치게 내비두면 오리발로 헤엄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모리의 가장 최조상, 가장 윗 조상인 고모리한테 헤엄치다를 또 다시 만들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그죠?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 보시면 고모리처럼 날고, 다시요, 오리처럼 날고 고모리처럼 헤엄치는 아수라우리를 만든다.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를 상속받을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오리를 상속받겠다. 그러면은 오리 이 날개로 날아가고 발로 헤엄치겠죠. 근데 아수라우리는 날개로 날되 헤엄은 고무처럼 둥둥 떠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은 아수라우리를 작동시켰을 때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자, 다시 아수라우리죠. 여기 변수명 앞에다가 A를 붙인 거는 여러분들 이 자료형이랑 변수명이랑 헷갈릴까봐 그냥 붙인 겁니다. A 별 의미 없어요. 변수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발로 헤엄치면 안 되죠. 둥둥 떠다녀야 되니까 결국 여기서 헤엄치다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은 되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 중복이 일어났다. 반대로 아수라우리를 고무오리를 상속받게 하면 헤엄치다는 이제 둥둥 떠다니다 오리처럼 고무오리처럼 헤엄을 칠 수 있는데 나는 거를 오리처럼 못 날죠. 반대로 고무오리를 상속받게 되면은 날다를 제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또 요거랑 중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고무오리 상속받으면 날다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중복이 일어납니다. 이거랑 그죠? 자, 그래서 상속은 뭐 코드를 물려줘서 내려줘서 뭐 중복되는 코드를 클래스가 중복되는 코드를 해소할 수 있긴 한데 뭐 만능이거나 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드의 중복을 없애는데 상속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거 상속만으로 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객체가 복잡해져도 어떤 두 개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새로운 객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수라우리처럼. 그럼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리랑 고무리 다 받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자바에서는 이거 안 돼요. 다중상속이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무조건 구문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리든 고무리든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제정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중복이 생겨요. 자, 단적인 예고요. 이거는 뭐 더 복잡해지면은 중복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상속은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상속이 좋기도 한데 한계가 있다 라는 걸 봤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좀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 좀 괜찮은 예제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구체적으로 한번 클래스로 표현을 해볼게요. 빼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하나 만들 거고요. 홍길순을 객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홍길동한테는 어떤 능력을 줄 거냐면은 C 언어 자바 능력을 줄 거고요. 홍길순한테는 자바랑 파이썬을 이렇게 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으로. C 언어 프로그램 능력 하나 주고 자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홍길동한테 우리가 홍길동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얘한테 시킬 수 있어요. 너 자바 프로그래밍 해봐. 그러면 자바 8, 자바 8은 이제 버전이에요, 버전. 자바 8 버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길순이도 우리가 능력 부여를 합시다. 길순이도 자바랑 파이썬이니까 자바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파이썬. 자, 길순이한테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홍길동, 홍길순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웠는데 이 중복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 둘이 이제 남매라서 홍길동은 내가 C 언어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자바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 길순이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고 자바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합리적인 방법이랑 이렇게 하겠죠. 홍길동이 이제 자바를 할 줄 아니까 길순이가 자바를 배우는 대신 다른 거를 배우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야 뭔가 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어서 일감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똑같은 자바를 공부했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 또 비효율적이냐면, 자, 여러분 제가 자바 8이라고 했잖아요. 자바라는 게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은 자바가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자바 8에선, 자바 10에서는 되는 게 자바 8에서는 안 되기도 하고, 자바 8에서 되는 게 자바 10에서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바를 좀 딥하게 하게 되면은 자바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가 바뀌었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교육하는 수준에서는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자바 10이라는 버전이 나왔다 하면은 업데이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동이도 자바 10을 공부해야겠죠. 자바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얘만 공부하면 안 되죠. 얘도 자바를 개발하고 있는 애니까 얘도 이렇게 10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중복의 지금 안 좋은 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길순아, 너는 자바 할 필요 없어. 왜? 길동이가 자바 하면 돼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이 필요하면은 이제 길동이한테 시키면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길동이한테 파이썬을 시키고 싶어요, 만약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자, 그러면 길동이는 파이썬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공부해야죠, 이제. 공부해서 이 능력을 이렇게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동이한테 파이썬 프로그래밍 시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길순이 잠깐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은 파이썬 프로그램 할 수 있긴 해요, 그죠? 근데 또 중복이죠. 둘이 남매라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누군가 홍길동한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부탁해요. 그럼 길동이가 자기는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안 배웠으면. 할 수 없지만 일단 뭐예요? 내가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지는 할 줄 모르면서. 대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왜? 길순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길순아, 너 파이썬 할 줄 알지? 해줘. 오빠가 해달라니까 해주죠. 길순이가. 그래서 길동이는 파이썬을 시킨, 그러니까 개발을 요구한 사람한테 길순이가 해준 결과물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 길동이한테 시킨 사람은 길순이가 했든 길동이가 했든 상관이 있습니까? 파이썬 프로그램을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길동이가 길순이한테 연락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 길동이가 누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해달라고 하면은 나 할 수 있어 라고 표방을 해야 돼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메서드를 만들어서 누군가 길동이한테 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라고 표방하는 거죠. 대신 실제 일을 파이썬 3.13으로 진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얼른 누구를 불러요? 길순이를 불러야 돼요. 근데 길순이를 부를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객체는 리모컨으로 조종된다라는 거 설명드렸었죠. 얘가 만약 홍길순이라고 치면 홍길순한테 연락할 수 있는 리모컨, 여기서는 핸드폰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가정을 해볼까요? 길순이의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얼른 전화해서 길순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파이썬을 만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길동은 뭘 가지고 있습니다. 길순이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또는 아까 제가 리모컨이라고 하면 사람을 리모컨으로 조종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리모컨 또는 핸드폰 번호, 어쨌든 길순이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거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이해되시죠? 자,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홍길동은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age라는 변수. 그러면은 이름을 가질 수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아까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건 뭐다? 홍길순 리모컨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근데 홍길순은 아직 없어요. 홍길순을 만들려면 new 하셔야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이 표현이. 자, 길순이는 어딘가에 존재하고요. 힙이라는 그 메모리 세계에 존재하고 실제로는 길동에 뭘 가지고 있다? 길순이랑 연락할 수 있는 어떤 뭐 무전기, 리모컨,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 A 홍길순이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있다? 핸드폰, 무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무전하면 바로 홍길순이 받아요. 자, 그럼 이제 뭐야? 누군가가 홍길동한테 너 파이썬 프로그래밍 해봐 라고 하면은 얼른 요 A 홍길순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무전기를 이용해서 길순이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상 이게 파이썬 프로그래밍 코드라고 하면 홍길동한테 파이썬 코드가 있지는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홍길동한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시키면 잘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홍길동한테 시킨 거잖아요. 홍길동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낸 거죠. 근데 실상은 홍길동도 누구한테 부탁했다? 동생인 길순이한테 부탁했다. 실제 일을 한 건 얘예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개발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또 작성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코드는 2번 이상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파이썬 프로그램 개발 이 코드가 필요한 곳에선 누구를 부르는데 무조건 길순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는 한 번만 작성합니다. 자, 한글로는 형변환이라고 해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짜고요. 정수, 그 다음에 실수죠. 일단 num2 num에다가 num2를 대입한다. 자,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죠? 에러가 나요. 자,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는 더블 변수인 num2에 int를 반대인가요? int 변수인 num에 더블을 대입하려고 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바의 변수는 타입이 다른 값은 저장할 수 없다. 저장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num2는 더블이에요. 그죠? num은 int고요. 더블을 int에 넣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num2에다가 num을 넣습니다.
요거는 에러가 안 나요. 빨간 줄 안 뜨죠? 실행해도 문제 없이 실행이 됩니다. 에러 없이. 자, 근데 제가 방금 위해서 자바의 변수에는 다른 타입을 저장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num은 분명히 int고요. num2는 더블입니다. 더블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고요. 여기에는 정수가 들어있죠. 자, 근데 이게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int 값이 더블 변수인 num2에 저장됐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바른 말은 이거예요. num2가 num이 저장되기 위해서 더블로 모소를 바꿨다. 로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습을 바꿨다. 형변환이에요. 자, 그럼 형변환의 원칙이 있어요. 안전한 형변환은 자바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위험한 형변환 안 해줍니다. 직접 해야 합니다. 자, 요게 보시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자바가 형변환을 대신 해준 거예요. 저희가 바꾼 적이 없죠. 요 위에 num2를 num에 넣는 거 있죠. 요거는 빨간 줄 뜨죠. 이건 자바가 안 해준 겁니다. 자바가 지금 거절한 거예요. 빨간 줄 띄우면서 야, 이거 너 이거 내가 이거 해주면은 에러 날 수도 있으니까 안 해줄래. 그런 겁니다. 얘는 이거 문제 없어. 이거 크게 문제 없어 이거. 그러니까 네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내가 자동으로 해줄게 편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자동 형변환 그냥 하시면 되고요. 수동 형변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저걸 이제 제가 강제로 해볼게요. 이거 안 되잖아요. 형변환을 하시려면은 앞에다가 가로 치시면 돼요. num2가 뭐죠? 더블이죠. 근데 int로 바꿔라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안 하면 자바가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하면은 돼요. 되는데 자바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네가 하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서 문제 생기면 이제 내 책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이거? 생길 수도 있고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자바가 이걸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 이미 10으로 바뀌었네.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여러분. 자, 이러면 num2는 3.14죠. 근데 정수는 소수점이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수점 떨어져 나가고 앞에 정수가 살아났습니다. 정수로 소수점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래 데이터에서 원래 3.14에서 변경됐죠. 원래 데이터가 바뀌었죠. 자, 이게 이 소수점이 내 프로그램 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라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에러가 난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바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 형변환 여기는 개발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소수점 좀 떨어져도 내 프로그램에서 문제 없어. 개발자가 판단을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강제로 정수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가 책임져야죠. 이것 때문에 에러 나면 혼나야죠. 자, 됐죠. 그래서 일단 자바의 대전칙은 그래요. 대전제는 그래요. 다른 값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장하려면 무조건 그 타입으로 바꿔야 돼요. 형변환을 해야 된다. 형변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동은 언제나 안전해야만 자동으로 해준다.
아니면은 직접 여러분들 수동을 해야 된다. 됐죠? 다시 도그랑 캔 만들고 기능으로는 짓다. 고양이는 똑같이 뮤. 됐고요. 이번엔 객체를 하나씩 만들고 D1점 바크 하면은 되는 거 뭐 아시겠죠? C1점 뮤 하면은 야옹할 거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요거를 여러분 보세요. D1에다가 C1을 집어넣으세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왜 그래요? D1은 도구고 C1은 캐시니까. 그렇죠. 만약 이게 허용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허용되면 D1 점 바크, 이거 이렇게 하죠. 이거 올릴게요. 이렇게. 만약 이렇게 했다고 써봅시다. 이게 만약 허용되면 D1은 고양이죠. 고양이랑 연결됐잖아요. 근데 이게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양이한테, D1은 이제 고양이잖아요. 고양이한테 짖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짖어라. 고양이한테 짖어라. 자, 그럼 고양이는 짖을 수 있습니까? 캣 클래스에는 바크가 없잖아요.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허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여기 말도 안 되는 거 코드를 작성하고 있네? 그래서 실행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무조건 형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형변화는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왜 허용이 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의 대원칙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타입이 다르면 절대로 대입이 안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애니멀이라는 상위 개념을 만들었어요. 아까처럼 동물로 살 수 있는 무브, 그 다음에 도그랑 캣이랑 동물의 일종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상속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얘도.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도그랑 캣은 일단 이제 동물의 확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무브를 얘네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번엔 요 케이스로 한번 보죠. 자, 이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자, 도구랑 캣은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애니멀을 하나 만들고, 자, 동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동물. 동물은 뭘 할 수 있냐면 움직일 수 있다.
어떤 동물인지 일단 잘 모르겠지만 동물이 하나 있고 걔가 움직입니다. 자, 그럼 고양이를 하나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C2. 자, C2.move 하면 됩니까? 보시다시피 잘 되죠? 아까 우리가 다 상속 배웠으니까요. 자, 캣은 동물을 바탕으로 딱 두고 거기다가 뭐 더 올려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동물이 할 수 있는 거 캣도 할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 C2를 넣으면 될까요? 해보세요. 되죠? 자, 요걸 역시 제가 위로 얘네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좀 만들게요. 순서를 좀만 바꿀게요. 자, A1.move, C2.move 상관없어. 이번에 제가 이렇게 바꿔볼까요? 요거를 중간에 추가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A1은 뭐가 돼요? C2, 고양이가 되죠. 자, 근데 문제 있습니까, 이거? A1이 고양이가 됐지만 이 코드, 고양이가 무브, 움직이는 거 문제 없죠. 자, 다시 아까 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C1은 고양이입니다. D1은 도구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작성을 했을 때 D1은 도구니까 바크, 지절을 한 거고요. C1은 고양이니까 야옹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제가 딱 끼워 넣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게 만약 허용이 된다면 D1이 고양이로 바뀌죠. 자, 이거는 그림을 한 번만 더 볼게요. 대체는 항상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세요. D1 여기 만들어야 되겠죠. 스택에 여기가 힙이고